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3강 퇴적함과 지질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퇴적함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개념 내용으로는 여기가 있어요. 이 속성작용이 있습니다. 개념은 다들 공부를 해서 아실 테니까 속성작용, 다짐작용이 있고 교결작용이 있는데 퇴적물 사이의 공극의 크기와 부피가 감소하는 작용은 바로 다짐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결 작용은 침전물들이 단단히 붙어 굳어지게 하는 작용이다. 자, 이런 파트를 좀 대충 넘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좀 대충 넘어가는데 퇴적암의 속성 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퇴적암의 종류에는 채설성, 화학적, 유기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암은 화학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특징이 있죠. 문제 제시된 걸 읽고 나서 이게 화학적 퇴적암이다 혹은 유기적 퇴적암이다, 그거를 골라서 알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거고요. 뭐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들 각각 특징이랑 쇠사성 퇴적암, 무엇이 퇴적되어서 어떤 퇴적암이 되는지는 대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퇴적암의 종류 있고, 자, 퇴적 구조 나타나 있죠. 자, 첫 번째 사층리, 두 번째 점이층리 있는데, 사층리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사층리가 있을 때 물이나 바람은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전 여부도 알 수 있겠죠. 점이층리는 퇴적물이 한꺼번에 퇴적될 때 형성이 되는 것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쌓일 때 홍수가 일어나 퇴적물이 수심이 깊은 호수로 유입될 때 잘 형성된다. 자, 수심이 깊은 호수 잘 생각해 두세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호수 혹은 아예 대륙대 이런 데서 형성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점이층리도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은. 연은도 우리가 일반적인 연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역전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얘도 역전 여부를 알 수 있고, 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열이 역전이 되면 누가 봐도 역전된 모양이 되죠. 역전. 따라서 우리가 배운 지금 이 퇴적 구조들은 모두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퇴적 환경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층리는 사막, 삼각주, 연은은 수심이 얕은 이란 표현이 중요하고, 건열은 건조한 환경, 그리고 점이층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륙대랑 수심이 깊은 호수.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해양 환경이고 얘 이제 육성 환경인 거죠. 육지 환경인 거죠. 각각 환경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점유층리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적 환경. 자, 이거는 쉽지 않죠. 여기 암기해야 할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해빈, 뭐 선상지, 삼각주와 같은 예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암기할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특징은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선상지랑 삼각주는 우리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보면 선상지는 유속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경사가 급하다가 완만해지면서 유속이 느려져서 퇴적물이 쌓이는 지형을 선상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써있죠. 다양한 퇴적물이 쌓입니다. 삼각주도 비슷해요. 얘는 골짜기가 아니라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유입될 때 유속이 느려져서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주도 보면 유속이 느려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다양한 퇴적물이 쌓이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사층리가 형성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퇴적지형. 자, 한반도 퇴적지형이 어떻게 다 외우냐. 이 6개,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6개는 꼭 알아둡시다.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퇴적지형 문제에서 강원도가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고생대, 석회암, 해양, 삼엽충입니다. 자, 고생대 바다에서 석회암이 퇴적이 됐어요. 그런데 고생대 하면 가장 대표적인 화석, 삼엽충도 강원도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강원도 하면 이 4가지 키워드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모든 강원도에 이 지역이 많을 거 아닙니까? 태백시, 뭐 영월, 뭐 어디 그거 다 외우지 말고 그냥 강원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이 4가지 키워드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채석강 정도는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모의고사에서 마이산이 중생대 호수에 퇴적되었다. 이게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된 문제였어요. 마찬가지로 채석강도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중생대 호수다. 호수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바다가 아니라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지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라고 하면 뭔가 어색해요. 느낌이. 육지에서 어떻게 퇴적이 되었지?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절대 퇴적이 안 됩니다. 강이든 호수든 물이 있어야만 퇴적이 되는데 태석강도 마이산과 마찬가지로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이 되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명리 여기도 중생대 호수 다 중생대 호수에서 된 거죠. 따라서 공룡 발자국 화석과 새발자국 화석이 나타난다. 자, 공룡 발자국 화석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고성은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자, 공룡 발자국이 말해주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생대. 2번째, 육지. 꼭 알아둬야 돼요. 중생대 육지 환경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개념 나와 있는 거 보면 중생대 호수에서 퇴적되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이런 걸 막 셰일층 이런 거를 완전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셰일층이 아니라 사암층이다 이렇게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뭘 물어보냐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퇴적되었느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 혹은 뭐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주도 수월봉. 자, 제주도 수월봉은 신생대에 생겼어요. 제주도가 신생대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봉도 마찬가지로 신생대에 생겼을 거고 화산재가 두껍게 쌓인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회암은 화산 폭발로 생기긴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퇴적암입니다. 따라서 층리가 보여요. 그림도 대표적인 이 그림들 눈에 익혀둡시다. 이 태백시 금문소는 사실 잘 안 보여요, 뭔가. 그래서 꼭 써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성, 여기 발자국 보이죠? 그리고 수월봉은 지금 여기 층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와오도 중생대 형성된 여감, 사암 등의 퇴적암 지층에서 공룡알 화석과 공룡뼈 화석이 발견된다. 아, 공룡알과 공룡뼈가 있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생대 육지 환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지질 구조는 습곡이 있고 단층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습곡, 단층, 뭐 횡압력과 뭐 장력, 그다음 뭐 지구와 지루. 융기한 부분을 지루라 하고 들어간 부분을 지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자예요. 이게 루자가 그 마천루 할 때 루자. 그러니까 보통 뭐라 그러죠? 그런 높은 건물 할 때 그 루가 들어가는 그 루자고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루가 높은 거고 지구가 낮은 거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전리. 자, 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예전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전리라는 말 자체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리가 뭐냐면 틈이다 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전리가 판상전리, 주상전리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판상전리랑 주상전리는 각각 심성암, 화산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전리인 거고 원래 전리는 그냥 틈만 있으면 다 전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상전리가 나타나지 않는 주상전리가 나타나지 않는 퇴적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 모의고사 기출에 있었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리를 판상 아니면 주상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틈이 존재하기만 하면 전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리의 형성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화산암, 심성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가. 그 다음 부정압. 부정압은 퇴적이 중단된 후 다시 퇴적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를 부정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압이 형성이 되려면 융기가 필요해요. 쌓인 다음에 올라오고 깎이고 다시 내려가서 다시 쌓이고. 그런데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압이 발생한 지층을 본다라는 거는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부정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융기가 한 번 필요해요. 왜냐하면 깎여야 되니까. 그렇죠. 깎이기 위해 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생 지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려면 쌓이고 융기가 한 번 더 일어나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융기가 한 번이 있는 게 맞아요. 융기가 일어나고 침강이 되고 쌓여요. 그렇게 쌓인다. 이게 부정압 발생인 거고 그 다음 근데 그 쌓인 지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는 퇴적 이후에 다시 한번 융기가 돼서 땅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압이 일어난 지층을 봤다라는 건 이 지층이 최소 융기가 2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압이 없었어요. 아무런 부정압이 없는 지층을 우리가 본다라고 해봅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한 번의 융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쌓인 게 융기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예전 지구과학 2에서 단골로 냈던 문제인데 사실 뭐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구과학 1에서도 충분히 내고 또 단골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 부정압의 종류는 이제 평행부정압과 경사부정압, 난정압이 있는데 자, 평행부정압은 상하 지층이 나란합니다. 따라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기저여감을 통해서 부정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난정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난정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퇴적암과 지질구조니까 지금 퇴적층을 배우는 거죠, 지금. 그런데 난정압이라는 건 밑에 하부층에 심성암이나 변성암, 즉 퇴적암이 아닌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있을 때 그 위에 퇴적층이 쌓였을 때 난정압이라고 합니다. 이 난정압 정의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난정압이 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난정압은 다른 부정압에 비해 만들어질 때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여러 부정합을 놓고 평행, 경사, 난정합 놓고 난정합의 특징을 갑자기 물어봅니다. 다의 특징은 뭐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크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보면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난정합이 더 시간 간격이 크구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은 관입과 포획입니다. 관입이라는 거는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걸 관입이라 합니다. 그리고 관입한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암을 관입암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는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의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뭐 하나 관입시켜 놓고 이 주변은 변성받았을 수 있다, 혹은 변성받았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지칭이 있어요. 이게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뭐 마그마 표시를 해줍니다. 마그마 보통 플러스로 표시를 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근데 뭐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문제에서 변성. 그럼 얘는 뭐예요? 관입암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문제 풀어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자, 그 다음 포획. 포획은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으로 유입되는 걸 포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볼게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암석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얘랑 성분이 같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바로 포획암이 됩니다. 관입암이 있고 포획암이 있을 때 뭐가 먼저 생성됐어요? 얘가 먼저 생긴 겁니다. 포획암이 먼저 생성이 되어 있어야만 포획이 되는 거고, 먼저 뭔가 있어야만 그걸 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생성 순서로 나중에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판의 운동과 지질 구조, 뭐 장력, 정단층, 횡압력, 습곡, 뭐 됐어요.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래서 퇴적암과 지질 구조, 수능 특강 개념 내용을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문제풀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념 설명 짧게 하고 문제풀이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합치니까 두 개가 시간이 많이 나와서 개념 문제를 따로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파트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꼭 기억해 두면 이제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